11번부터 봅시다.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된 6개의 의자에 앉다. 잘 읽지 못하네. 한 개의 의자는 비워두고 한 개의 의자를 비워둔다고요? 왜? 너무했다. AB가 서로 이웃하도록 5명의 학생이 모두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비워두는 의자를 한 명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나? 그냥 비워두는 의자도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 그렇게 해서 하면 좀 그럴까요? 자, 일단 봅시다. 어떻게든 비워두는 의자를 선택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회전하는 거 말고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3명. 하나, 둘, 셋, 4명이죠. 4명을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엔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워두는 의자를 하나 결정을 해. 근데 선택하는 경우로 하면 어떤 걸 선택해도 되는 거죠. 처음 선택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지금 회전으로 볼 것이냐 처음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냐인데 비워두는 의자를 하나 결정을 해. 그럼 걔는 비워 있으니까 느낌이 좀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비워두는 의자를 하나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비워두는 의자를 하나 결정하는 순간 이제 걔는 비워두기로 했잖아, 그지? 얘 때문에 이제 모든 기준이 설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크를 딱 해놓는 거죠. 여기 비우자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몇 명으로 둬야 돼요? A, B가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둘은 묶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묶으면 4명이 남아요. 4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4팩토리알이죠. 왜냐면 원수열은 여기서 결정이 된 거 썼으니까. 그래서 4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1이에요? 어허. 요게 이제 처음 선택의 경우. 선생님 수업에서 다시 한번 조금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그러니까 원수열은 항상 접근 방법이 2가지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가 회전이 있고, 하나가 처음 선택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처음 선택의 경우의 수로 접근해서 풀면 잘 풀려요. 근데 어떤 경우에 관해서는 회전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2가지는 지금은 다 한번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 선택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 똑같으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이 여기 딱 들어와서 이 방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은 구별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다르다라는 건 구별 가능해야 돼. 사실 그렇잖아. 똑같은 사탕을 나눠줘. 근데 사실 같을까? 다르니까 다른 거. 똑같은 사탕이 지금 여기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탕을 나눠줄 때는 같은 사탕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 가능하지 않고 같은 사탕입니다 라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그냥 좀 까다로운 부분은 다 이렇게 치워버리고 구별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탕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100개가 이 안에 들어있어도 여러분이 사탕을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는 같은 사탕이면 하나인 거예요. 여기 메토스가 100개가 있어. 자, 하나 골라 먹어 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거기 사탕이 많이 있어도 종류, 구별 가능하다라는 느낌에서 사탕을 고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100이 아니에요?
이 멘토스나 이 멘토스나 맛이 어떻겠어? 똑같아. 똑같으니까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뭐 선생님한테 과자 누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니까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딱 줬는데 과자가 4개가 다 새우깡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4개가 있으니까 4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하든 한 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구별 가능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는 사람은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 앉으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구별 가능성이에요. 이거와 이제 문제가 될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그쵸? 이게 정사각형이면 처음에 온 사람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랬더니 오른쪽 의자인지 왼쪽 의자인지는 구분할 수 있죠. 면은 구분할 수 없어요.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온 사람이 구별 가능한 건 2가지예요. 맞아요? 오른쪽 의자에 앉을지 왼쪽 의자에 앉을지. 내가 다시 나갔다 들어와서 누군가가 이 의자를 빙글빙글 돌려놨어. 그랬을 때 다시 왔을 때 내가 아까 선택한 의자를 찾을 수 있는 건 아까 오른쪽 의자를 선택했는지 왼쪽 의자를 선택했는지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예요. 그 대신 이 사람이 여기를 앉는 순간 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쵸? 이 사람이 기준이 돼서 선택 가능한 게 몇 가지로 들어? 7가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옆에 앉을 건지, 이 사람 맞은편에 앉을 건지, 이 사람이 오른쪽에 앉을 건지, 왼쪽에 앉을 건지, 이 사람이 왼쪽 면에 오른쪽에 앉을 건지, 왼쪽 앉을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구분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분 가능하다, 구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선택의 경우예요. 그래서 처음에 1, 그 다음에 4팩 곱하기 2 이렇게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맞나요? 선생님 만약에 답이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됐어? 오케이.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은 후 5개의 접시 중 3개의 접시 위로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올려놓을 때 올려놓지 않은 접시가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거죠. 야, 이 문제는 정말. 먼저 여기서는 원형으로 놓는데 뭘 원형으로 놓을까요?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접시 5개. 접시가 다르기 때문에 5개는 구분이 가능하죠. 그럼 5개를 놓는 자리는 이제 처음에 한 접시를 원형 테이블에 놓을 때, 이 원형 테이블 막 돌아다닌다고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놓는 자리 한 자리는 그냥 경우의 수가 하나죠. 그래서 접시를 놓는 경우의 수가 원수연의 결과 때문에 4팩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접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구분 가능하죠. 구분 가능해요. 구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접시라고 하나 있다고 쳐봐. 여기에 어떤 뭐가 놓이는 건 놓였느냐 안 놓였느냐 완벽하게 구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접시들이 모든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접시를 아무리 원형으로 배열해도 이제 원순열은 깨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같은 접시를 놨다면 접시를 놓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원순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4팩이 됐고 이제 원순열은 깨졌어요. 원순열이 깨졌으니까 5개의 접시에 3개의 곳에 사과를 놓는데 나머지 2개가 이웃하지 않게 놓는 경우의 수니까 봅시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접시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접시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웃한 경우를 빼는 경우도 있고 이웃한 경우를 빼는 경우도 있죠. 이웃한 경우를 빼서 풀어볼까요? 이웃한 경우를 빼서 풀면 일단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풀게요.
이웃한 경우를 빼서 풀면 5개의 접시가 있으니까 5개의 접시에 3개의 서로 다른 거잖아. 그치? 사과도 달라요. 사과가 같으면 이제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일단은 같으니까 사과 3개를 놓는 경우의 수는 5자리에 3개를 갖다 놓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1, 2, 3, 4, 5가 있는데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건 이제 우리가 수년에서 배웠죠. 5개가 있는데 3개를 배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P3 나와요.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이웃하게 놓은 경우, 그러니까 빈 접시가 이웃한 경우는 어떤 경우 케이스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여기다 빈 접시를 넣으려고 그래. 맞아요? 빈 접시를 선택하는 경우는 2개가 이웃하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5개. 거기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해봐. 얘를 이웃하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빈 접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3개는 여기다 선택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죠. 그러니까 3개의 접시에 3개를 놓는 경우의 수는 3팩이죠? 3개의 접시에 3개의 사과를 놓는 경우의 수. 3팩토리야. 이렇게 풀면 되겠네. 됐습니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울까? 아니 뭔가 저기까지 생각하는 게 어려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를 놓는다. 사과를 놓는다. 사과와 접시는 같이 움직일 수는 없죠. 만약에 이웃하지 않게 놓는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이 5개가 보세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풀이를 보고 풀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문제가 풀리면 나중에 내가 조금 너무 어렵게 푼 것 같으면 반드시 답지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새콤하게 예쁘게 잘 풀어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올려놓으려고 그래. 3개를 3개를 올려놓는 방법인데 이게 색깔은 다 다르다고 치고 빈 접시가 이웃하게 놓는 거니까 빈 접시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괜찮아요. 빈 접시의 경우의 수는 요렇게 빈 접시로 놔도 되죠. 그럼 이웃하지 않게 빈 접시를 놓을 수 있죠. 얘가 포함된다면 일단 얘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놓는 것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 빈 접시가 이렇게 2개 되는 경우 이렇게 2개, 2가지 케이스가 나왔죠. 얘 입장에서 빈 접시를 놓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나와요? 또 2가지가 나오죠. 얘 입장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아까랑 하나가 겹치네요, 그죠? 얘 입장에서도 2개가 나오는데 아까랑 하나가 겹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2번은 중복이 돼요. 그쵸? 그러면 얘 입장에서 빈 접시를 놓는 케이스는 2가지가 있고 그런 게 총 몇 개의 접시가 있냐면 5개가 있는데 2번 중복이 되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총 빈 접시를 2개의 빈 접시를 고르는 케이스는 5가지 경우가 생겨요. 됐죠? 5가지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 빈 접시를 골랐다는 얘기니까 나머지엔 사과를 올려놓으면 되죠. 3개의 사과를 3개의 곳에 놓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3팩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럼 요거까지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접시를 놓는 거, 접시를 놓는 거까지가 사건이 끝난 게 아니지, 그지? 사과까지 올려놔야지 사건이 끝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전체 사건은 더하고 부분 사건은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아직 안 끝난 사건들이니까 얘랑 얘랑 곱해야 돼요. 옵사에서 안 봤나? 맞아? 이거 좀 이상한데? 5가지 조금 풀어보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선생님 요건 다시 한번 접근해서 할게요. 답은 나와요? 이렇게 아까 그 케이스랑 조금 해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17번. S대학 학생 3명, Y대학 학생 2명, E대학 학생 1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업모양의 탁자에 앉을 때 E대학 학생의 옆에 적어도 1명의 Y대학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적어도 1명. 그러면 1명 아니면 2명이네요. 그죠? 1명 아니면 2명. 그런데 적어도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뭘 생각하죠? 여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다 빼는 사건을 생각해요. 적어도라고 하면. 근데 그거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라는 것은 E라는 대학에 있는 학생 옆에 Y대학이 1명이니까 적어도 1명이니까 1명 앉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또는 2명 앉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가 몇 가지로 나뉘어? 2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바로 적어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하는 순간 이 옆에는 누가 앉아야 돼? S대학 학생이 앉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경우가 몇 개? 얘는 경우가 몇 개? 어떤 게 편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푸는 거예요. 적어도라는 건 뺀다라는 생각, 무조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적어도라고 했을 때는 경우의 수를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적은 쪽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아무렇게나 앉아놓고 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전체가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가 앉는 경우의 수는 총 몇 명이죠? 6명. 둘로 앉았으니까 팩토리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S대학 학생 3명이라 그랬는데 S대학 학생 3명이 이 대학 학생 옆에 앉아야 되잖아. 그치? 몇 명이 필요해? 2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2명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2명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럼 3명이 있으니까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조합인 거죠. 물론 2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아예 선택한 다음에 2명이 선택됐어. 그러면 A, B라는 학생이 선택됐으면 A라는 학생을 놓고 B라는 학생을 놔도 되고 B라는 학생을 놓고 앉고 오른쪽에 A라는 학생이 앉아도 되죠.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푸는 방법. 아예 이 자리를 오른쪽 왼쪽이 구분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3명 중에 순서에 맞춰서 2명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의 흐름대로 푸시면 돼요. 이게 간단해 보이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그럼. 그래서 3P2를 딱 하는 순간 일단 3P2를 딱 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학생이 이쪽에 앉고 여기 어떤 학생이 S대 학생이 앉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함께 다녀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함께 묶고 그러면 이제 S대학 학생이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고 Y대학 학생은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그러니까 총 몇 명이야? 둘, 셋, 4명이죠? 이것도 1명으로 보는 거니까 4명이 원형으로 앉는 경우의 수는 3팩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5팩토리얼에서 이걸 빼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은 좀 어렵죠? 기본 문제를 자꾸 풀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원이 경우의 수가 있고 확통이 있고 확률이 있고 통계가 있어요. 수업 내용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경우의 수는 정말 수업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경우의 수는 한 2시간만 해서 다 끝내줄 수 있어요. 확통은 마음만 먹어도 2시간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문제 난이도는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들이
조건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이것도 섞어야 되고 저것도 섞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쪽은 문제가 사실은 풀고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같은 케이스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이제 좀 경우의 수를 이제 막무가내로 좀 푸는 사람이라서 어떤 날은 이렇게 풀이가 한 2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식 하나만 딱 써서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게 갑자기 이건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라고 해서 풀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한테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게 하세요. 21번 각각 경우의 수 이건 보는 거죠. 처음 사람이 왔어요. 처음 27번이요. 그러네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 4명, 여자 4명이 앉으려고 합니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남자가 여기 앉으면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자가 여기 앉으면 여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경우가 몇 가지 있죠? 2가지가 있어요. 일단 2가지 뭘 알았어. 이제 남녀가 교대로 한 건 끝났어요. 자, 그럼 몇 명만 앉으면 돼? 일단 4명을 앉히면 되죠. 그쵸? 처음에 온 사람이 자리를 선택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4가지일까? 구분 가능한 거. 한 가지예요? 짧은 변하고 긴 변하고 구분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쵸? 2개예요. 2개. 자꾸 그런 감각을 살리면 돼요. 짧은 변에 앉을지 긴 변에 앉을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처음 사람이 오는 순간 2명 딱 됐죠. 그쵸? 2가지. 그럼 일단 몇 명이 더 먼저 앉아야 돼? 일단 3명이 먼저 앉아야 되죠. 여기 남자가 다 앉고 조건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명 앉았으니까 7명 7패 그럴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건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남자가 들어갈지 여자가 들어갈지 남자가 여기 앉을지 여자가 여기 앉을지가 결정된 거라서 그건 셌어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남자 경우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되고 여자 경우라고 생각하셔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앉았으니까 여기 앉히려면 이제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4명이 4자리에 앉는 경우니까 4팩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남녀의 경우의 수고. 요거는 처음 선택의 경우의 수고. 그쵸? 처음 선택한 사람 나머지 사람이고 요건 그 다른 성별의 나머지 사람들이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문제가 무서워 보이냐? 이 22번도 22번도 해드릴까요? 22번으로 돌아가 볼까요?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된 8개 의자에서 2개 의자는 비워두려고 합니다.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정사각형의 같은 변 쪽에 서로 이웃하도록 6명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1학년 1명, 1학년, 2학년, 3학년, 유령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4자리에 앉는 거예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한 가지. 나머지 세 사람이 앉는 경우 3팩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원순열도 적용하시면 돼요. 사람이 몇 명이야? 4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3팩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요? 와 닿아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얼추. 얼추? 유령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야. 빈 의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유령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빈 의자로 합시다. 빈 의자를 앉을 때를 선택하거나 1학년이 앉을 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부터 선택해봐 라고 하는 거지, 그지? 1학년이 선택해봐. 그러면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네. 처음이니까 하나. 그렇지. 그 사람들이 딱 정하는 순간 2학년이 앉은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앉는 경우의 수는 2가지. 2학년. 그럼 자연스럽게 한 자리 비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1학년이 앉기로 했으니까 1학년이 2명이 그냥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럼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2학년도 2가지가 있죠. 3학년도 2가지가 있죠. 빈 의자는 경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죠. 이게 22번이었어요? 네. 아, 27번으로 갔어요. 한 27번도 붙여볼래? 아, 그래요? 그럼 27번도 넣을까요? 좋아요. 그럼 27번도 넣죠.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되게 다행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있는 색깔을 다 쓰는 문제예요. 이웃하지만 않게 쓰세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런 문제가 너무 어려우세요. 원순열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색칠하라고 굉장히 어려우세요. 여긴 8개의 색깔을 다 칠하려고 해요. 근데 특정한 3가지 색이 이웃하도록 칠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럼 이웃할 3명을 어떻게 하면 돼? 하나로 하면 되죠. 일단 8개가 있으니까 8개 중에 야, 누가 이웃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하는 거야? 이웃할래와 이웃하지 않은, 이웃하는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들을 구분 짓는 거예요.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웃할 애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선택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조합이에요. 선택을 한다는 건 조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선택을 조합이라고, 구분 짓는 걸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쓸지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8개의 색이 있는데 3개는 항상 같이 써야 된다면, 이웃해서 칠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웃해서 3개 칠할 걸로 구분 지어보자. 이렇게. 그럼 조합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요? 3개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빨주노가 선택이 됐어. 그럼 빨주노는 빨주노를 하든 주노빨을 하든 이게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걔네들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3자리에 3개를 칠하는 거니까 3팩이죠. 일단 3팩이라고 해보자. 요건 나중에 해도 돼요. 요건 좀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 여기서까지 한 다음에 3개를 묶었으니까 그럼 총 몇 개처럼 보여야 돼요? 3개를 빼면 5개가 남았고 얘네가 한 묶음이니까 총 몇 개야? 6개가 되는 거죠. 이제 6개가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한 묶음이 되는 순간 갑자기 똑같은 크기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한 묶음이 되는 건 똑같은 크기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봐. 이 3개가 어딘가에 칠하려고 그래.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주노를 칠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빨간색을 칠할 위치를 선택해보자. 몇 가지 경우가 있어? 8개? 한 가지죠. 그렇죠. 하나야 돼. 그러니까 원순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빨간색을 칠해서 그럼 다음에 너는 주황색을 칠할 거고 자연스럽게 넌 노란색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로 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묶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지금 몇 개냐면 6개니까 6개를 배열한 경우의 수 5팩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순열로 배열하니까. 그럼 5팩에 칠했는데 이 3개는 한 묶음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이 3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게 3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5팩을 하든 여기서 3팩을 그러니까 5팩을 먼저 쓰든 3팩 5팩을 나중에 쓰든 그 생각을 같이 가주시면 돼요. 선생님. 네. 근데 그 특정한 세 가지 색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특정한 거예요? 그 자기가 정한 아 그러네요. 특정한 거는 정해져 있는 거네요. 미안해요. 봅시다. 특정한 세 가지 색이 이웃하다. 이게 참 선생님 이런 문제 보면 정말 난감한데 특정하다는 건 아마 자리가 정해진 것 같아요. 색을 주어진 것 같아요. 특정한 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색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8가지 색 중에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 검정색 이렇게 흰색 이렇게 해봅시다.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이렇게 했으면 그 중에서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정해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선택할 이유가 없네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애들은 빼야죠. 이건 선생님이 정하는 경우고 이건 이제 선생님이 3가지 색을 정하는 거니까 정해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빠지는 거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으면 걔네 그냥 한 묶음으로 보세요. 그럼 한 묶음으로 보면 색은 몇 개로 봐요? 6개. 6개로 원순열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 원순열은 끝났어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가지 색을 바꾸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3팩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땡큐. 고마워요. 됐죠? (29번부터) 6가지 색을 칠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6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원순열은 둘째 치고 어떤 걸 구분 지어야 돼? 어떻게 2개? 한 여객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2개로 구분 짓는다. 이 얘를 색을 칠하는데 구간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아요? 바깥쪽과 안쪽 두 가지로 구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안쪽을 먼저 칠할까요? 바깥쪽을 먼저 칠할까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 쪽이나 선택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 2가지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이 2가지 중에 안쪽에 칠할 3개로 구분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색이 몇 개가 있어? 1번부터 6번 색이 있어. 2개로 구분 짓긴 하는데 구간은 2개지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안에 칠할 3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 안에 칠할 3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3개를 선택했어요. 그럼 지금 내 손에 지금 몇 개의 색이 들려있어? 3개. 자, 안에 칠하는 거야. 처음에 경우의 수는 항상 한 가지. 나머지 2팩. 이렇게 되죠? 그래서 2팩토리가 되겠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라도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구분이 된다. 여기도 구분이 될까요? 여기 빨간색을 했더니 구분되죠. 빨간색이 바깥쪽을 칠한 건지 빨간색이 이쪽에 칠할 건지 빨간색이 이쪽에 칠할 건지 완벽하게 구분이 되죠. 따라서 바깥의 세 개는 전혀 원순열의 효과를 가질 수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원순열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한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냐 라는 의미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회전을 했더니 같아? 구분이 안 되네? 라고 접근해도 되고 처음 선택할 때 그러면 몇 개가 구분이 되는 거야?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나? 처음에 선택할 때 2개. 그렇게 선생님 접근해 본 적이 없네요. 500. 답이 다를 것 같은데? 잠깐만. 653 되네요. 오. 잠시만요. 미안해요. 103팩 나눠지고 500. 처음이 2가지.
안 나올 것 같은데. 153 나오나?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요거 계산하면 653이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있는 3팩토리얼 지워지고 2 1인가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팩 하면 이거랑 같을까? 2 되고 5 되고 4 안 나왔네. 이거랑 좀 다르네요. 요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갑자기 떠오른 방식인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뭐가 다른지 갑자기 떠올랐는데 답이 달라면서 뭔가 생각을 잘못한 거네. 29번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괜찮겠죠? 네 개를 선택하고 하나를 쓰는 거 네 개를 칠하고 그다음 바깥에 네 개를 칠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색을 칠할 때 처음에 가운데는 사실은 구분이 완벽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7팩이에요. 아니 7가지예요. 7팩이 아니라 미안. 7가지예요. 그죠? 그럼 이제 6가지 색으로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6가지 중에 3개 선택해서 여기가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서 7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6C3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쭉 넘기고 유형을 봅시다. 이게 유형 6인가요? 자, 그래서 유형 6을 풀 때는 가능하면 선택의 문제로 좀 접근하시면 괜찮아요. 구분 가능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알았죠? 그래서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5가지 색을 풀 수 있습니다.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그러면 일단 완벽하게 다른 애는 밑면이죠. 밑면은 뭐 완전히 구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색깔 5개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밑면이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이제 위에서 봤더니 얘가 원순열이죠. 위에서 보면 4개가 다 똑같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면에 4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니까 곱하기 3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근이 될까요? 이해 안 되면 일단은 하면서 자꾸 생각해서 그 생각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같은 문제죠.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 4팩 이렇게 칠하시면 되죠. 이 문제가 좀 어렵죠. 4가지 색을 칠하는 건데 밑면에 칠하는 색이 4가지 이렇게 들고 싶은데 아니에요. 얘는 밑면이 옆면이랑 다 동일하지. 완벽하게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밑면에 칠하는 경우가 한 가지예요. 그리고 올려놨더니 역시 또 구분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애도 한 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이게 여기가 3가지니까 2팩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경우가 2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네. 자, 네 면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하는데 빨간색을 칠하고 싶어. 어딜 칠하나?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죠. 어딜 칠하나 동일해. 그래서 일단 한 군데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파란색을 칠하려고 그래. 그러면 일단 빨간색 칠한 걸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파란색을 칠려고 해서 위에서 봤더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정삼각형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을 어디다 칠하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원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3개가 남았는데 3개를 그냥 원순열로 칠하는 거예요. 아까 이 문제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위에서 보면 여기 밑면에 얘는 확실히 다르니까 5가지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형태야? 원순열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개의 색을 칠하는 거니까 5 곱하기 3팩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밑면도 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위에서 봤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냥 세면에 이렇게 칠해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막 한번 풀었을 때 답은 2가지인데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구분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K. 정육면체는 조금 더 달라요. 그죠? 밑면에 한 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여기를 칠했어요. 밑면에 이렇게. 얘를 칠한 애를 밑면으로 갖다 놨어. 자, 이렇게 칠하면 윗면에 내가 빨간색을 칠하는 거랑 파란색을 칠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노란색의 반대면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들어가요. 반대쪽에 있는 게 5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옆면에 칠하는 거지. 근데 옆면의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겨서 원순열인 거죠. 4개의 색을 4개의 면에 원순열로 칠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좀 와닿나요? 자꾸 풀면 이제 와닿아요. 풀어보고 안 되면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하세요. 네, 문제가 좀 그러네요. 마지막 문제. 등변사다리꼴이래요. 등변사다리꼴. 이게 지금 모양이 그림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옆면이. 이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윗면도 있고 아랫면도 있어요. 자, 처음에 색을 칠하려고 해요.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네. 보면서 여기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나요? 먼저 밑면에 칠합시다. 밑면에. 어떻게 볼까? 8개인가요? 8개인가요? 내가 지금 뭘 헷갈리고 있을까요? 8개. 두 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애매하긴 하다. 두 가지. 라고 하나요? 예, 선생님 갑자기 아까 뭐 생각하다가 머리가 한 번 딱 꼬였는데 그 다음부터 잘 떠오르지 않네요. 하나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7개죠. 2개, 7개. 4개, 7개는 아니죠. 처음에 색깔을 칠하는데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이 8개가 있어요. 4개인데 왜 이렇게 됐죠? 4개, 7개. 미안. 4개, 2개, 7개. 일단 생각대로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꼬였는데 일단 생각대로 풀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회전으로 한번 볼게요.
회전으로. 그러면 회전을 하지 않았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서 회전을 했을 때 같은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회전을 시킬 거냐면 뒤집기만 할 거예요. 뒤집기만. 그러면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는 8개죠. 8가지 색이 있으니까. 그죠? 8개가 있어요.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는 7개가 있죠. 7개가 있어요. 회전에서 같은 건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칠하나 이렇게 칠. 지금 다시 말해서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 파란색 칠하나. 파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나 어때요? 똑같죠. 뒤집으면 똑같죠. 그러니까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노란색 파란색을 칠하면 그러네요. 82 그렇죠. 82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8개 중에 윗면하고 아랫면을 칠할 색을 고르세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푼 거랑 똑같아요. 8 곱하기 7 곱하기 2로 나눴는데 아예 윗면하고 아랫면을 칠할 색깔 2가지를 고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랑 계산이 똑같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칠해도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선택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됐어. 그쵸? 그러면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쵸? 뒤집으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6면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6면은 아까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걸 윗면으로 보고 이걸 밑에 걸로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칠할 거 3개 선택해서 3팩. 3팩이 아니죠. 원수니까 2팩. 그래서 그 다음에 6개가 남았는데 6개를 3개를 선택해요. 같이 묶여 다녀야 되니까. 그 중에 걔네들이 원순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2팩. 나머지 3개가 남았죠. 그죠? 3가지를 3군데 선택하는 건데 얘는 이제 색깔이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3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놓을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푸는 게 맞네요.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좋네요. 다른 생각 혹시 있어요? 이렇게 풀면 왜 안 될까요? 뭐 이런 문제. 맨 이쪽을 1로는 안 돼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 색을 칠하는데 구분 가능한 걸 따지면 삼각형 면에 그 할지 이쪽 면의 할지가 달라져요. 그치? 그러니까 구분 가능한 건 일단 2가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 가능한 걸로 맨 처음에 지금 선생님이 머리가 꼬였던 것 때문인데 2로 놓으셔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삼각형에 칠했을 때랑 등변 사다리꼴에 칠했을 때랑 경우가 달라요. 저 가요. 저 갈 거고요. 저기 니네하고 얘네가 고3이죠? 네. 내가 깜빡했어. 얘네하고 같은 날 햄버거를 먹일 거거든요. 어느 날이 좋을까? 어느 날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얘네는 안 먹고 싶은가 봐요. 쟤네는 먹고 싶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다 좋아하는데 표현을 조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 안 하면 안 쓰죠. 아니에요. 제가 표현할게요. 좋아요. 목요일 날 먹을까? 목요일 날 먹자. 목요일 날 알았어. 먹자. 선생님 대신 표현해줄게. 눈빛으로. 만약에 난 먹기 싫으면 이렇게 싸가지고 딴 사람 선물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랑 얘 경우랑 경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들 만약에 삼각형에 칠했다면 그 다음에 그 반대면에 칠하는 경우부터 이렇게 다시 따져야 되고 이면에 칠했다면 이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로 풀기에는 조금 이런 경우에는 복잡할 것 같아요. 아까처럼 모양들이 되게 비슷하거나 뭐 이런 모양이면 괜찮은데 얘는 조금 다른 특이한 케이스의 모양이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예 근데 또 윗면 아랫면이 아까처럼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밑면이 명확하게 하나잖아. 근데 얘는 밑면으로 삼기에 그게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밑면에 칠할 애들 2개라고 선택하는 게 훨씬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밑면 기준으로 저 위아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2 곱하고 그리고 밑면을 기준으로 네, 이 아래 고르는 걸 2에다가 요거 칠할지 요거 칠할지 2. 아니요 예. 삼각형 위아래 그거 2에다가 하나 정해서 나머지는 7개 색칠하고 나머지 그냥 등변대다리 그걸 5팩 그 문순율로 해서 그 배수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5팩으로. 그게 아까 선생님이 사실은 290번 문제, 29번 문제에서 사실 좀 꼬였던 거거든. 그래서 저거 한번 선생님 고민해보고 그게 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해볼게요. 선생님도 사실 아까 문제를 풀면서 그게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한 거였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답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세요. 얘네는 원래가 4명인가요? 5명이요. 그럼 한 명 거지 더 맞춰 사야 되니까. 네, 5명. 알겠습니다. 목요일 다시 확인할게요. 네. 그러네요. 오늘 먹으면 안 되네. 5명. 그래서 속상해. 얘기했어요. 그거 좋은 거.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이거 끄고. 근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그 장점이라고 하면 얘기를 잘 들어줘요. 이해를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기 듣고 속상해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수업하다가 질문도 많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해줘요. 선생님의 어떤 장점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중복 순열이에요. 중복 순열은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할 때예요.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한다. r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얘를 n 파이 r이라고 놓고 파이라고 있죠.